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고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통합 코드 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타입을 조회, 등록, 수정, 삭제하는 것에 약간 복습성입니다. 그래서 코드 관리를 보여드릴 테고요. 약간 리뷰를 해보면 윗부분이 헤더이고요, 아랫부분이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헤더를 누르면 디테일이 나타나고요, 헤더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디테일 조회이고요, 위에는 상세 조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록, 수정, 삭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반복을 해드리면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클릭이 일어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에 온 클릭을 넣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분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바이참으로 제가 편집기로 사용합니다. 접근을 할 때 장고는 모델 뷰 템플릿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우리가 이렇게 헤더 부분이 있었고요, 테이블의 구조가 있죠, 그리고 디테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모델스 파일이라는 곳에 이렇게 헤더, 디테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델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뷰 부분에서 뷰와 템플릿인데, 어제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제까지 지난번에 여기까지 만들었었고요. 이것을 눌렀을 때 이제 하단에 상세 조회, 상세 코드에 조회, 등록, 수정, 삭제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조금 에러가 있었는데요, 삭제를 누르면 여기가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보여드리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코드 매니지 부분에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이 이 타입으로 된 부분이 헤더 부분이고요, 이 아래 코드 부터가 다시 디테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이걸 지울 때 이 부분을 이제 X를 누르면 플래그를 삭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리무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헤더 부분을 이제 뿌려줄 때 타입박스 언더바 id를 줘서 이렇게 표시했고요. 딜리트를 하게 되면 실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타입박스에 타입 id에 해당하는 그 id 부분을 삭제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무브를 해주면 그 박스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처리했고요. 제가 이제 요 아랫부분은 테스트를 한 것인데, 유닛을 눌렀을 때 유닛이 떴습니다. 그래서 유닛을 떴고 여기에 대해서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넣을 때 코드의 코드와 코드 네임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었고요. 저장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인서트 코드라는 코드 인서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인서트 코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을 누르면 코드 인서트 버튼이라는 이 아이디를 이벤트가 발생해서 인서트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서트 코드는 위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서트 코드를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코드가 됩니다. 됐고요. 화면상에서 보여드리면 코드를 이 두 개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유닛이라는 타입 코드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타입 코드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 코드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죠. 코드의 코드 부분이고, 이것은 코드 네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드 자체가 비었을 때 코드 이렇게 코드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코드라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두고요. 그다음에 코드 네임이 비었을 때는 코드명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드 네임으로 포커스를 보내주고 리턴 트루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앞에 기본 검증은 됐고요. 여기가 이제 코드 인서트가 되겠죠. 코드 인서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입 코드는 주고 다시 이 부분이 이제 코드가 되겠죠. 코드를 주고요. 여기 주고요. 코드 네임을 줍니다. 그러면 세 개의 파라미터가 get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AJAX에서 호출하게 되겠죠. 서버에서 URL 호출하게 되고 CSRF 토큰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뷰에 가서는 다시 이제 이것을 처리해야죠. 그래서 역시 코드 타입 인서트를 가져오면 되고요. 여기를 이제 코드 인서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한 개를 더 봤습니다. 여기가 코드 타입이 되겠죠. 네, 코드 타입이 되고요. 이건 이제 코드 네임입니다. 코드 네임까지 역시 둘 다 중복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가 있는 경우 코드가 중복되는 경우 코드 중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네임이 있는 경우 이미 이 곳에 코드 네임이 있는 경우 이제 이번에는 코드명 중복입니다.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DTL 이렇게 됩니다. DTL 읽어서 이제 필터를 걸어봐서 이 코드명인 것이 있으면 코드 중복입니다 하고 플래그 1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코드 디테일이죠. DTL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ERD를 그려봤었는데요. 바로 foreign 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여기 foreign 키로서 타입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코드입니다. 자, 컬럼은 모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받아들인 것은 이 형태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드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문제가 없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URL에 넣어주면 완료가 되겠죠. 인서트 이렇게 해주고 이걸 조금 제가 띄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서트 코드에서 3개를 받아서 이 공백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코드 인서트라는 URL을 호출하면서 3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했습니다. 돌아와서 오브젝트 플레이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는 릴로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했고요. 여기서 유니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m을 우리는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타입 코드가 제대로 안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입 코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이디가 my 타입 코드입니다. my 타입 코드 이렇게 받으면 이것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타입 코드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돼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씁니다. 여기를 kg 하고요. 이렇게 되겠죠. 킬로그램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번엔 타입 코드가 유닛이 왔고요. 코드가 kg, 코드 네임이 킬로그램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undefined는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새로 고치면 이렇게 이제 유닛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역시 여기를 수정 삭제를 해주면 되는데 수정과 삭제를 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을 수정하고요. 이름을 그리고 삭제는 플래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수정 먼저 해보면 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바뀌었을 때 value를 일단 이건 동일합니다. 어떤 값을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게 코드 아이디가 되겠죠. 어떤 의미냐면 이 컬럼에 이 디테일 테이블에 아이디를 심어서 그것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이 아이디를 넣어서 이 아이디로 데이터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요 아이디 112번. 그래서 코드 아이디라는 걸 우리가 만들고요. 아래에 보시면 헤더 외에 디테일 부분에서 이 각 포룹 안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온체인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코드를 하겠는데요. 코드 아이디를 이렇게 여기서 주는 거죠. 아이디를 코드 아이디에 부여하고 여기서 체인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업데이트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한 상태에서 코드 아이디를 코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드 네임이 되겠죠. 코드 네임은 cvalue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못됐군요. obj.입니다. result message. 여기에 보시면 업데이트 코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플래그가 1인 경우에 우리가 에러입니다. 에러 서버에서.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건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버 단에서 이 코드 타입 업데이트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뷰에서 코드 타입 업데이트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코드 업데이트죠. 코드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업데이트에서는 코드 아이디와 코드 네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서버 단에서 코드 타입 업데이트를 카피해서 제가 이제 수정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코드 업데이트를 제가 만들고요. 빠짐없이 이것이 이제 코드 타입이었죠. 타입이었고요. 이 아랫부분이 이제 코드, 여기도 코드 이렇게 되겠죠. 코드 아이디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되겠죠. 디테일이 되고 필터에서 코드 네임이 같은 것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죠? 동일한 어떤 단위 내에 킬로그램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복적 업무적인 관점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exist 이름이 중복이 되는 것이 있으면 코드 명칭이 중복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코드 디테일을 아이디가 우리가 받아들인 코드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 디테일에 코드 네임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플래그 완료된 상태에서는 플래그를 0으로 처리하면 에러가 없다. 이것은 플래그를 1이 되면 에러가 이제 하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코드 업데이트를 URL에 이제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게 되고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땅땅땅 이렇게 주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땅땅땅은 좀 약간 연한 푸른색으로 제가 바꾸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할 것은 됐으니까 하나를 더 넣어보고요. 미터 개수 이렇게 되겠죠. 보통 EA는 개수라는 포장 단위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석세스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뿌려줍니다. 자, 이제 입력이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킬로그램을 이렇게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면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약간 푸른색으로 이렇게 뜹니다. 삭제 부분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삭제 부분은 화면상에서 보여진 X는 바로 아래 부분 디테일에서 요 X 부분입니다. X에서 우리가 delete code this를 뒀고요. 역시 코드 아이디로서는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아이디, 이 루비 돌 때 이 J에 있는 코드라는 레코드셋에 아이디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 this가 위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delete를 역시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딜리트 코드를 하나 카피하고요. 이 부분은 더 쉽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코드 아이디만 받아오면 되죠. 코드 아이디를 남겨주고요. 코드 딜리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동일합니다. 플래그가 A일 때 알럿을 띄워주고, 플래그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에러가 있을 경우도 1이면 이 경우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색깔을 바꿔주고요. 이거는 AACC 이렇게 약간 푸른색으로 두고요. 바로 여기 코드박스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코드박스 부분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박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리무브를 해주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 부분은 코드 아이디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코드 딜리트는 역시 우리가 늘 했듯이 여기에서 코드 딜리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드 타입 딜리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요. 여기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딜리트가 되고요. 이제는 이것이 코드 아이디가 되겠죠. 코드 아이디가 되고요. 코드 아이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디테일이 되겠죠. 이번에는 디테일을 삭제 중입니다. UCG 플래그를 0으로 두고요. 여기를 세이브하면 삭제가 됩니다. 코드 딜리티드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공을 했죠. 플래그가 이 경우는 0이 되고요. 이렇게 코드 딜리티드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코드 딜리트를 urls 파일 쪽에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코드 딜리트를 호출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뷰에서 코드 매니지 화면에서 둘 다 보여줄 때 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코드 디테일을 usage 플래그를 1을 걸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삭제가 된 경우는 usage 플래그 0으로 세팅이 되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닛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새로 고치면 여기 0으로 이제 세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까지 이제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헤더 디테일 구조에서의 작동 부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X를 눌렀을 때 삭제는 UCG 플래그를 처리했는데 실제로 업무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 유닛 같은 경우는 하위에 두 개가 있으니까 삭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위에 있을 때는 이제 삭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 딜리트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디테일에 있는 오브젝트 필터에 타입 코드가 여기서 처리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타입 코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id 타입 아들 읽었습니다. 일단 읽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타입 코드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냐면 코드는 rs.type 이렇게 받아봅니다. 그러면 이 한 건을 읽어온 것에서 타입 코드가 왔고요. 그래서 이 타입 코드에 해당하는 하위의 디테일에 필터를 걸어서 exist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바로 에러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자, 플래그를 에러가 있으니까 1로 세팅하고요. 이것은 하위 코드가
있어서 삭제 불가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죠. 에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else가 이렇게 되면 바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업무적으로는 물 셀 틈 없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실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코드 테이블이 존재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잡아가온 프레임워크는 이제 콘텍스트에 넣어서 이렇게 플래그와 리절트 메시지를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워크의 이제 기초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안, 접근 이런 것들을 전체를 포괄할 때 탄탄한 프레임워크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를 누르면 상세 뷰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드 뷰를 만들고요. 뷰를 누르면 상세 뷰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샘플과 동일한데 여기 부분에 코드 뷰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뿌려줄 것이 타입 코드 그리고 코드 그리고 네임 세 가지만 이 아래로 이렇게 뿌려주려고 이제 그려두었고요. 그러면 렌더 방식으로 돌려줘야 되고요. 돌려줄 때 세 가지 변수를 이렇게 읽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렌더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으로서 제가 이제 코드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뷰라고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헤더가 아니고 디테일 읽으면 되겠죠. DTL 이렇게 읽고요. 코드 ID만 받아서 읽어주면 되겠죠. 필터를 걸어줄까요? ID를 받아서 그 ID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세 개를 받기로 했어요. 타입 코드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R에서 디테일에 타입 코드를 받고요. 이 의미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디테일에서 한 건을 1번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타입 코드, 코드 네임 이것을 요 세 개를 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코드를 뿌려줍니다. 여기도 뿌려주고요. 여기는 코드 네임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코드 뷰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이제 코드 뷰라는 걸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쪽에 템플릿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를 코드 뷰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뜬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코드 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URL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클릭을 코드 뷰를 했을 때 코드 명칭을 했을 때 화면상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눌렀을 때 코드 뷰를 부르고 코드 아이디는 바로 이 상세 디테일의 아이디를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뷰 코드 뷰에서 이것을 제가 개설해 보겠습니다. 타입 코드 네임 이렇게 하면 찍어보면 디테일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지금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을 호출했고요. 코드가 밀리미터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것은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타입 유닛 코드 밀리미터 네임 밀리미터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조회 화면은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 통합 코드가 아니고 마스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부 코드들이 들어가겠죠. 거래처라든지. 대표적인 것은 기업에서는 기업은 기본적인 활동이 무언가를 구매해서 또 만들어서 이날 거래처 팔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 BOM이라는 구조와 거래처, 고객 이런 것들이 있죠. 통합 코드의 두 가지 형태가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까지 세 번에 걸 이 통합 코드 관련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업무 프레임워크 장고로 작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